자, 먼저 월간 뉴스레터 박명수 큐레이터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알았던 내용들도 지금 이제 센티가 좋지 않으면은 그걸 또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니면은 진짜 뭐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뭐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둘 다예요? 두 가지의 가능성을 아예 둘 다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것에 좀 더 가중치를 높게 두고 있습니다. 센티멘트가 좋지 않아서 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아는 이슈든 그렇지 않든 작은 이슈만 터져도 이렇게 크게 흔들린다. 네, 그러니까 아는 이슈라고 하셨던 게 애플 이슈뿐만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에는 갑자기 또 오픈 AI가 상장이 미뤄졌다는 거, 그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그건 우리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쵸. 아마 저희 월가 스페이스X. 뉴스레터, 상장할 월모브 때.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아마 오픈 AI는 올해 안에 상장을 안 하는구나. 스케줄을 대충 잡고 계셨을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시장에 되게 발작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뱅크의 주가가 급락을 해서 그리고 또 오라클의 주가가 계속 안 좋아서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이쪽으로 흘러갔는데 네. 이게 참 시장이 6월에 한해서는 조금 가혹하다라는 게 많이 느껴지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실적이 좋다라고 이렇게 나와도 그래도 좀 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찾아내고 계속 하락의 이유들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더 확장되면 이게 뭐 금리 인상 우려로 인해서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해서 시장이 미리 알고 하락을 하는 거다라고 뒤돌아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날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그래도 6월에 어떤 리밸런싱과 차익 실현 그 욕구가 좀 컸기 때문에 그리고 뭐 금리 인상 우려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6월 지나가고 이제 7월 들어가면서 많은 실적 이벤트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는 다시 시장이 우리가 좀 보고 있던 방향성을 위쪽 방향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한번 먼저 보면요. 3대 지수가 하락했는데 숫자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약보합세고요.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S&P 500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게 일단 뭐 잠시 후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우리가 좀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많이 빠진 것처럼 느껴지겠죠. 자, 그리고 러셀 2000도 강보합세입니다. 0.3%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6월은 좀 가혹합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을 많이 눌렀고요. 거기다가 오라클 주가 다시 사실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괜찮았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5%, 팔란티어도 5% 넘게 올라왔고 아마존, 뭐 테슬라 뭐 전반적으로 그 전날 그러니까 목요일 밤에 빠졌던 그런 종목들은 많이 좀 올라왔는데 금요일에 회복을 했는데 오히려 그때 마이크론 실적으로 인해서 급등했던 반도체 섹터가 쭉 이렇게 밀리더라고요. 확실히 시장이 좀 차익 실현 욕구가 크구나라고 보여줬고 샌디스크,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역시 두 자릿수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러셀 2000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원래 테크놀로지가 맨 왼쪽에 있어서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헬스케어가 계속 좀 좋았기 때문에 헬스케어와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미국의 헬스케어는 뭐 그 바이오, 대한민국 바이오와는 조금 다르다고는 하지만 최근에는 그냥 미국의 이런 릴리, 존슨앤존슨, 에브비 같은 종목들 물론 이때도 릴리도 강했어요. 7% 급등이 나왔고 개별적인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종목들 외에도 이 바이오텍 종목들도 최근에 좀 강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확장되는 그림이 이런 결과까지 좀 만들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쨌든 기술주가 좀 부진하지만 다른 종목들은 초록색이 군데군데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시장 자체가 많이 안 좋았던 것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지금 시장에 큰 악재가 발생한 거는 일단 아닌 것으로 순환매 성격이 좀 강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배경은 일단 금리가 좀 안정되고 있어요. 뭐 금리 인상 우려로 인해서 기술주가 많이 하락한다라고 하지만 4.3%대까지 최근에 분위기는 조금씩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 유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9달러까지 내려왔죠.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 상황이 그 주말 사이에 국제유가 멈춰 있는 동안 다툼이 좀 있었죠. 미국과 이란 간에 이슈가 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이거를 휴전에 가깝게 또 대화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요거는 7시에 우리가 좀 더 확인을 해보고 국제유가를 계속 믿고 물가 내려간다, 금리 내려간다라고 판단해도 되는지는 7시에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101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 조정이 조금 고점에서 나왔습니다만 요거를 조금 일단은 여전히 강달러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금값도 소폭 반등, 그리고 비트코인은 6만 달러대의 등락을 지금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을 어떻게 쭉 보면은 이게 지금 뭔가 테스트 구간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좀 지켜볼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시장을 조금 주춤하게 만들었었던 오픈 AI의 IPO 연기, 이 내용이 사실 스페이스X 상장하고 나서 직후 바로 이제 전달됐거든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부정적인 얘기가 조금 더 더해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오픈 AI가 IPO를 올해 안에 못할 수도 있다 였다가 그랬다가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못 못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게 나아서 못 하는 거죠, 사실은. 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잖아. 빨리 하면 할수록. 그쵸. 이제 자금 조달을 빨리 네.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지금 네. 상황에서는.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안 좋다. 지금 하는 거는 뭐 오픈 AI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시장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네. 못 하는 거죠. 네,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이제 IPO를 2027년으로 연기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시장을 괴롭혔던 이슈고요. 요거 보시면은 뉴욕타임스에서 먼저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오픈 AI는 IPO를 2027년으로 연기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근데 우리가 오픈 AI는 이번에 올해에 못할 것 같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가 이게 뉴욕타임스에서 이렇게 보도가 나와서 시장에 임팩트가 좀 있었던 건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이거의 시장에 뭐 반도체 주가를 빼는 악재라고 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직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보면은 애플이 제품 가격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네네. 이제 막 마이크론에서 너네가 옛날에 우리가 분명히 업황 안 좋아서 좀 잘 해달라 그랬는데 가격 그거 조절 안 해줘가지고 우리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결국 이게 돌고 돌아서 다 너네 책임이야 하면서 서로 책임론이 엄청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촉발하여, 근데 또 이제 보니까 오픈 AI도 오픈 연기하고 있네. 오픈이래. 오픈 AI, IP 연기하고 있네. 그러니까 그냥 모든 사사로운 것들이라고 볼 수 있었던, 그동안에 그렇게 봤었던 내용들을 다 끄집어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트리거를 계속 찾는 듯한 그쵸. 분위기예요. 예, 근데 제가 뭐 그거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예,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빠집니다. 뭐라거나 이게 되게 큰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급락이 옵니다. 혹은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이런 판단을 제가 드릴 수는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예, 그것도 예. 못해요. 맞아요. 이게 그 나중에 돌아보면 요게 이렇게 전개됐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금요일에 시장을 괴롭힌 이슈다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맞는 거고. 그래서 스페이스X의 IPO 이후에 주가 변동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픈 AI가 그렇게 판단을 했다. 그리고 또 트럼프 행정부가 GPT 5.6에 대해서 출시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계속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AI에 대해서 좀 관리에 들어간 그런 모습이잖아요. 뭐도 하지 마라, 뭐도 좀 늦게 해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픈 AI가 그거에 대해서 또 직원들한테 이거는 우리의 선호하는 장기적인 모델은 아니고 정부랑 협력해서 다시 해결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계속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 뭐야, AI 발전도 조금 멈출 수 있고 IPO도 조금 느려져서 자금 조달도 좀 늦어질 수 있고, 이런 우려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저희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우리 옛날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주가를 빼는 트리거로 작용을 한다라고 판단하기가 좀 연결하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구글도 메타에다가 제미나이 사용을 제한했다는 게 이게 계속 토큰 비용 때문에 문제잖아요. 토큰 비용을 누가 분담할 것이냐를 놓고 지금 AI 기업들이 조금 약간은 조금 피해를 보면서 그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제동을 걸고 그러니까 뭔가 퀄리티로 승부해야 되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AI 입장에서는 그 퀄리티 발전이 조금 저해되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좀 브레이크를 걸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구글이 메타에다가 제미나이 사용을 제한하면서 메타가 이 직원들이나 내부 프로젝트에다가 제미나이 용량을 일부 제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너무 많이 쓴다 이거죠. 구글 입장에서는. 옛날 같았으면은 저렇게 나오면은 결국에 저렇게 사용량이 많아지면은 와 메모리 더 필요하겠네.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렇죠. 해가지고 뭐 맞아요. 메모리 쫙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지금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투자 더 많이 하겠네인데 근데 뭐 이들이 돈을 아직 막 엄청 버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제 구글이 메타가 저렇게 사용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은 괜찮은데 맞아요. 그리고 또 근데 또 메타라 가지고 메타도 같은 이제 AI 생태계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또 비용이 늘은 거잖아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도 가격 올린 게 네. 비용 올라가고 그런 맞아요. 거 이제 감당 안 되니까 소비자 전가하는데 소비자들이 그걸 또 못 사주면 어떡하지? 맞아요. 이런 이제 생각이 드니까 메타도 이걸 못 써주면 어떡하지? 이렇게 다 그냥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또 오픈 AI가 그러면은 무적 논리가 있었죠. 무적? 상장하면 되잖아. 상장해서 돈 땡겨오면 되잖아. 근데 또 상장을 예. 못한다. 그쵸. 예. 그렇게 연결이 일단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소프트뱅크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에 국내 증시도 별로 안 좋았죠. 근데 그때 소프트뱅크도 급락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오픈 AI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이 좀 나왔었고, 그리고 오라클도 오픈 AI 관련주죠. 그래서 닷컴 버블 이후 최악의 일주일이 있었다. 이렇게 첫 번째 시장을 괴롭혔던 첫 번째 이슈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얘기인데 요거는 어떻게 방금 저희 방송 전에 속보로 그냥 정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저는 요즘은 이 전쟁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 이제 시장에 저는 영향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또 센티가 안 좋으면은 맞아요. 전쟁까지 끌고 오면서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도 보여드렸지만 유가가 69달러예요. 예, 유가가 69달러면은 그거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또 그거를 또 유가가 69달러인 게 굉장히 인위적이어서 예. 이것도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음. 그래서 일단 보기는 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거부터 그냥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요 기사부터 먼저 보여드리면은 미국과 이란 지금 30분 전에 딱 네. 나온 이슈죠. 악시오스의 보도고요. 공습을 중단하고 이번 주에 회담에 합의하기로 했다. 라고 미국 관리가 밝혔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요것도 그래도 분위기가 좀 개선되기는 했는데 근데 어쨌든 주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드리면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새로운 공습을 감행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먼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들에게 4대의 편방향 공격 드론을 발사했다. 그래서 화물선의 갑판에 명중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드론 3대를 격추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란이 그거 격추받은 걸 다 보고 나서 미군 기지 여러 곳을 공격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군 중부사령부가 추가 공습을 실시한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했었고 결국 그게 이란 국영방송 입장에서도 캐슘 섬의 한 마을에 여러 발의 포탄이 떨어졌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또 이것까지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나 하는 상황이 또 와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았고요. 주말 사이에. 그리고 이스라엘도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레바논과 이스라엘 사이에 대피를 명령했대요. 휴전 이후 처음으로 대피를 명령하는 전단이 살포되면서 이런 분위기도 시장의 일부 불확실성을 자극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부가 공습 발표를 증시 마감 후까지 좀 미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시장을 좀 신경 쓰면서 이런 상황까지 운용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좀 읽을 수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경고 메시지를 날리기도 했어요. 언젠가는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시점이 올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그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라라는 메시지를 계속 날리고 있기는 합니다. 약간 석기시대 비슷한 그런 코멘트였어가지고 그런 저도 거죠. 보면서 아 이거 봉합이 될 수 없는 건가라는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방송 직전에 저희 또 국장 개장하기 전에 이런 소식이 나와서 그나마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을 좀 힘들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살짝 또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시장에 대한 전망 한번 보도록 하죠. 바클레이스에서는 9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이슈들은 약간은 조금 뭔가 소음을 좀 가져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근본적인 원인에는 일단 금리와 이런 매크로 변수들이 좀 자리하고 있다라고 봐서 이 부분을 조금 길게 얘기를 드릴 예정이고요. 금리에 대해서도 조금 오해가 있고 달러와 그리고 AI에 대해서도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가 사실 저의 의견을 조금 넣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금리 얘기를 좀 드리면 일단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바클레이스에서는 시장 변동성이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금리 인상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일부 시장의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동의를 합니다. 근데 유가 하락이 나오면 매파적 압력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AI 수요는 반도체 주식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똑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 그때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고 마침 또 카시카리 총재가 연내 1회 정도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금요일에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시장의 우려를 한 번 더 자극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가 떨어지면 물가 그냥 떨어지면서 금리 인상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이 보기에는 뭐 여전히 관세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비료 공급 차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에너지와 석유 가격 거기다가 뭐 이거는 사실 어떻게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데이터 센터와 관련 인프라에 매년 수천억 달러가 투자되는 것도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또 연결되면 거기랑 가는 거죠. 애플의 가격 인상. 그렇죠. 그러면은 치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개념이 또 등장을 하는 거고 그거는 뭐 저희 앞에는 다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관세랑 비료 가격이랑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저는 이미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봐요. 해결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진짜 시간 문제. 한두 달 사이에는 이제 물가와 금리에 대해서 걱정을 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근데 요거는 뭐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있는 거니까 그거를 만약에 연준에서 건드린다면 금리 인상 아예 없다라고 보는 것도 뭐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연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네. 그래서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달러 강세 압력이 당분간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달러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이 기관과는 엄연히 의견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시죠? 금리 인상 3번 얘기를 하고 가장 있는 많이. 맞아요. 가장 매파적으로 보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뭐 이들 입장에선 당연히 강달러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 조금 그 조건을 조금 객관적으로 좀 얘기를 해줬어요. 객관적. 저는 이게 좀 설득력이 있어요. 인상적이었는데 실업률이 4% 아래로 떨어지거나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금리 인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가 고용 주간이거든요. 다시. 고용 보고서가 이번 주 금요일은 휴장이고요. 네. 목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실업률을 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지난달 실업률이 4.3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고용은 엄청 많이 나왔는데 실업률이 그대로 유지됐고 임금 상승률이 둔화됐기 때문에 이거 파트타임 때문이다 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실업률이 4%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진짜 금리 인상을 하는 경기 과열에 대해서 좀 두려워해야 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유가 하락과 관세 효과 완화는 금리 동결 전망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시장은 좀 안정을 찾을 수도 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재발할 경우 전망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걱정하는 것도 이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이번 주에 고용을 한번 보면서 실업률을 좀 유의 깊게 보시면 우리가 걱정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AI 관련한 소식 가운데 최근에 이제 엔트로픽의 미토스 5 요거 이제 막 미국 국민들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거 네네. 굉장히 제한하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배포를 허가했으면은 외국인들도 쓸 수 있는 건가요? 외국인까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고요. 아, 그래요? 근데 아예 지금 일단은 배포 자체를 거의 막고 있었는데, 근데 다행히 100개 기업과 연방기관에 미소스 5 모델을 배포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제한적이군요. 그래서 일단 제한은 좀 뒀어요. 근데 요거를 풀어줬다는 거는 저는 이것도 그런 뉘앙스라고 생각해요. 왜 아까 전쟁 그 관련한 이슈도 네. 장 끝나고 그걸 결정해서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것도 최근에 시장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에 대해서 AI의 어떤 그 우려에 대해서 좀 더 크게 생각을 하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요거에 대해서 조금 풀어줬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 시장을 신경 써야 하는 입장임은 틀림없죠. 그렇죠. 우리가 그들의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론도 별로 안 좋고 그런데다가 중간 선거는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풀어주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는 뭐 오픈 AI가 IPO도 늦어지고 뭐 구글의 제미나이도 메타의 어떤 사용량을 통제를 하고 이런 것들이 AI의 발전을 좀 저해할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그 근본이 됐었던 첫 번째 의문 엔트로픽의 미소스 5에 대한 배포를 일부 허가를 했다는 점은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다가 일론 머스크가 그록을 갖고 계속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커서 인수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커서 데이터를 추가 학습에 활용해서 이런 베타 테스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올해 매달 조금씩 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중국의 그 저가 공세에 맞서려면 이렇게 퀄리티를 빠르게 발전시켜야 되는 건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조금씩 또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런 점에서 AI 에이전트의 발전 단계를 생각해 보자면 지금 겨우 2026년이잖아요. 이게 뭐 계속 지금 발전하는 게 한 5년 만에도 벌써 한 5배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란 말이죠. 예상치죠. 그런 것들을 지금 상황에서 막 이게 끝났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저는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진짜 부정적으로 보면 저런 예상치 자체도 이제 숫자가 저거는 뭐 너무나 과한 버블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근데 저는 AI 에이전트는 이제 시작했고 이거는 절대 끝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채팅을 통해서 뭐 제미나이나 스GPT 그록한테 답을 얻는 건 정말 이건 1차원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정말 네네. 저차원. 네, 아주 그쵸. 간단한 AI의 활용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산업과 또 이제 정말 그 뒷단에서 사실 저는 이제 AI 뭐 그록이 커서 뭐 인수해서 그 데이터 넣어서 뭐 한다 그러잖아요. 이거 내가 얼마큼 활용할 수 있을까? 근데 물론 내가 활용 안 해도 나도 모르게 이제 뭐 기업에서 활용을 하게 되면 제가 이용을 하게 되는 거겠지만 따라가기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개인적으로. 그쵸. 이제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좀 덜 와닿는 개념인 것 같아서 시장이 가끔 이렇게 정체를 하고 조정의 내러티브로 삼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 또한 사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해줘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점점 더 이 커스터머들에게 소비자들에게 그러니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에이전틱 AI 시대를 만드는 것. 제가 봤을 때는 그걸 구글이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이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계속 좀 보이기도 하고요. 네네. 개발자 회의를 통해서도 이게 점점 더 소비자 쪽으로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리고 더 넓게 쓰여질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그게 둔화되는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내러티브입니다. 토큰 비용이 너무 비싸고 네. 이게 너무 우리한테 내려왔을 때 그 비용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그거는 결국 아직까지 데이터 센터가 완벽하게 이거를 받아주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게 있고 근데 데이터 센터는 완벽하게 그거를 백업하기에는 쇼티지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게 속도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럴 때마다 한 번씩 정체를 하겠죠. 그래서 성장 속도를 결국 따라가지 못하는 그 쇼티지와 공급 논리가 시장을 가끔씩은 이렇게 함정에 좀 빠뜨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결론적으로는 블룸버그에서 이런 상황이 오면 반도체 케이펙스는 계속 정당화되고 있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붐을 둘러싼 핵심 질문 중에 지금 칩과 데이터 센터
섹터에 쏟아지는 수천억 달러를 정당화할 만큼 수요가 과연 정말 큰가에 대해서 시장은 가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뭐 저 같은 사람은 이 수요가 정말 엄청나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시장이 한 번씩 이렇게 멈추는 건데 이거 보시면 지금 첫 번째로 중국을 제외한 생성형 AI 매출은 지난 12개월 동안 무려 1,100억 달러. 어떤 정보기술 물결보다 3배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과거에 뭐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 그리고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 클라우드가 등장했을 때보다 3배 빠른 속도라는 거고요. 그리고 GPU, 일각에서는 GPU 감가상각 가지고 그걸 건드렸었는데, 지금 구형 칩 모델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왜 지난주에 제가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중국에서는 요거 암 시장에서 폭등했거든요. 이 가격이 H백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출시 당시 수준의 거의 80% 여전히 수요가 매우 높다라는 점은 계속해서 우리가 정당화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중국산 모델로 이 많은 사용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 쪽으로 AI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좀 부담되는 뉴스일 수 있지만 좀 더 크게 보고 싶어요. 중국산으로 이동하고 있는 건 그만큼 거기는 토큰 비용을 자기들이 다 쓰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가로 이렇게 계속 밀어넣거든요. 물량으로 공세하는군요. 네, 거기는 그 우리가 그 소비자들이 분담하는 금액이 엄청 적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라서 결국에는 여기에서는 저는 미국이 해야 할 일은 퀄리티 싸움이라고 보는 거죠. 이 저가 공세를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를 계속 말도 안 되게 발전시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퀄리티를 발전시키려면 반도체를 더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의 AI가 갖고 있는 그런 맹점들이 있기는 있지만, 근데 그것 또한 시간이 지나면 좀 해결될 문제라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사실 주말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양한 컨텐츠들을 많이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에 저는 여러 가지 시장의 심리를 지금 보고 있는데 네. 댓글들을 보면은 예전에는 반도체에 대한 포모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포모가 아니고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계속 간다. 이거는 단기 조정일 뿐이다. 지금 버블인데 너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무조건 간다라는 얘기는 터무니없어 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좀 지금 나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렇죠. 저는 이게 더 건강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나고 나면 과연 또 어떻게 달라질까가 사실 좀 기대되는 입장이기는 해요. 그리고 우리가 뭐 미래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쵸. 이 두 가지 의견이 나뉘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요. 맞아요. 예, 누가 정답이다, 누가 오답이다라고 지금은 판단할 모르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어떤 내러티브를 갖고 그냥 전망을 하고 그에 따라서 투자 시기를 맞추면 되는 거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내러티브도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렸고요.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아. 그래서 어떤 시장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더 돌아다 보면, 왜냐하면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게, 이거 보면 그런 의견이 나올 만한 거죠. 와, 일부 종목들은 진짜 많이 하락했네요. 네, 그쵸. 고점 대비 하락한 거라, 오라클 같은 경우에 60%까지 밀렸고요. 소프트웨어 기업들 지지난달에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근데 다 미끄러졌습니다.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팔란티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ARM, 브로드컴, 마벨 테크놀로지, 엔비디아 그렇게 좋았던 종목들도 두 자릿수 넘게 고점 대비해서 순식간에 밀려버리니까 네. 약세장 성격이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다라는 점에서 제가 어쩌면은 뭐 이게 뭐 하락을 계속 불러오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시나리오를 아예 접어둘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단기적으로 기술주 펀드 플로우가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이렇게 고점을 찍더니 갑자기 한순간에 이렇게 이게 급락을 했어요. 모든 수급이 포함된 거죠. 기술주 뭔가 펀드 플로우. 그러니까 이게 뭐 헤지 펀드라든지 예. 요 특정한 게 아니라 전체 수급인 거죠. 예. 고 기술주 섹터에. 전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좀 포모가 있었다가 네. 그게 순식간에 이렇게 빠져나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뭐 두렵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거짓말이죠. 그쵸. 근데 다른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면 일반적인 약세장들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보통 약세장이면은 이제 중소형주가 더 많이 빠져야 되는데 이게 좀 괜찮았습니다. 스몰캡이나 미드캡 쪽이.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그래요. 미국은 네, 우리가 맞아요. 이제
김장렬 센터장이 잠시 후에 나오셔서도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전체 섹터에 차지하는 반도체의 비중이 우리나라가 막 이제 5-60% 넘고 하는데 한 20% 정도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많이 오르긴 했어요. 저 흐름이 30% 보이는 정도까지. 네. 저 흐름이 보이는 건데 우리는 좀 결이 많이 다르죠. 그리고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뭐 헬스케어가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거는 좀 아니잖아요. 네.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지금 시장의 어떤 분위기랑 이렇게 완전 비교를 상반되죠. 해보면,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이 진짜 약세장의 시작이면 이게 더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같이 떨어져야죠. 예,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S&P 500이나 나스닥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잘 버텼다. 오히려 M7이 더 많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건 명확하게 그 M7 쪽이 지금 갖고 있는 돈을 많이 써야만 한다는 그 부분들, 예, 그 부분들이 맹점을 좀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동일가중지수가 그러니까 M7의 가중치를 빼고 그러니까 시가총액 가중치를 빼고 하나의 종목으로 1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일라이릴리도 1인 거고 그리고 엔비디아도 1인 거고 네. 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시장이 꽤나 괜찮습니다. 그거 차트로 보시면 별로 빠지지도 않았어요. 네, 계속 고점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거는 과연 우리가 약세장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가? 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례 없이 지금 이 반도체 IT 기술주가 이 정도로 치닫고 있는 그러니까 가중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과거에 뭐 닷컴 버블 때보다도 훨씬 더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이런 상황들이 이 일부 이제 로테이션이라고 봐야겠죠. 로테이션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만 한 게 없다라는 판단을 하는 건 금값도 비트코인도 다 반도체 사기 위해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건 맞거든요. 물론 이게 어느 정도 고점에 다다랐을 수는 있죠. 근데 그만큼 금과 비트코인에 비교해서 반도체라고 할 정도면 그만큼의 가치가 높아진 건 사실이니까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상반기 내내 반도체가 올라왔던 속도와 강도로 하반기에도 다시 갈 수 있으니까 아무 문제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조정이 오면서 어떤 약세장에 들어섰고 이제 끝났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근거들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기대치가 높은 게 램이라고 D램의 2배짜리 ETF가 또 나왔어요. 네. 예, 그게 또 상장 첫날부터 수급이 집중되는 관심도를 계속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제가 어제 그 한국에서도 리포트를 많이 좀 보다가 네. 삼성증권의 리포트를 봤는데 이게 우리가 자주 겪던 일이더라고요. 2025년 11월에 금리 불확실성 그리고 비트코인의 대규모 청산 그리고 클라우드발 AI 소음으로 이어졌었고 2026년 2월에도 캐비너시 불확실성 대체자산 대규모 청산 소프트웨어발 소음으로 이어졌었고 지금도 금리 인상 가능성 파생시장 영향력 확대 하드웨어발 AI 소음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뭐 이 결과들이 모두가 다 해피엔딩으로 끝난 건 아니지만 이런 루프들은 아무도 앞으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AI 모델 회사의 성장 기대가 높아질 때, 뭐 오픈 AI도 잘 나간데 스페이스X도 상장을 했는데 뭐 그 AI 가치를 높게 평가받으면서 좋대. 엔트로픽도 뭐 전혀 제한 없이 점점 더 그 가치를 발휘한대라고 하면 또 시장은 괜찮아질 건데 이런 상황에서 반대의 상황들이 계속 발생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런 일들은 계속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장기적인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선택은 여기서 매수 혹은 매도 이런 걸로 갈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7월이 이번 주 이제 다가옵니다. 맞습니다. 과연 역사적인 흐름은 또 어땠는지 우리가 또 봐야죠. 네. 그래서 6월은 역사적으로 확실히 좀 안 좋았어요. 네, 또안 상대적으로 좋았구나. 5월에 좀 올랐다가 6월에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7월은 또 괜찮습니다. 물론 8, 9월 보면은 이게 또 문제기는 한데 근데 왜 이렇게 9월이 힘들지? 9월은 또 좀 그럴만한 게 이제 8월에 그게 있잖아요. 잭슨홀이 있으니까 네. 잭슨홀에 심지어 연준 의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마 조심할 거예요. 예, 그런데다가 9월에도 혹시라도 또 저러면 어떡하지 하면서 캐비넛이 저러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할 가능성이 높고 또 중간선거 앞두고 변동성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7월에는 좀 기대할 만한 게 일단 앞에서 말했던 금리 인상과 관련된 논리
경기 침체 전망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배경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 기대죠. 뭐 호주 재무장관이 말한 게 뭐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배경이 똑같아요. 유가 하락과 중동 평화회담 진전이 인플레이션 전망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올해 중반에 호주의 CPI 상승률이 정점을 찍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맞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면서 그러니까 다음 달 7월에 발표되는 6월 CPI는 좀 내려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좀 안도 랠리를 좀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보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그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됐던 것에도 이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의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계속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6월 자료잖아요. 6월 원이어 5years 그리고 단기 그리고 장기 관점에서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계속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개인 투자 심리가 조금 줄어들었다가 이 정도면 또 가격이 좀 내려왔네 해서 그런지 투자 심리가 확실히 좀 개선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번 주 주말에 미국 독립기념일 휴장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굉장히 공들여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좀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는 점에서 일단 6월 뭐 리밸런싱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이슈들이 많았고 급락도 2번이나 와서 좀 어지러우시겠지만 그래도 7월에는 긍정적인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결론입니다. 자, 특징주 보겠습니다. 좀 빠르게 보도록 하죠. 네. 애플부터 한번 볼까요? 애플이 급락했다 다시 또 급등했어요? 뭐 애플은 그런데 네. 어쨌든 애플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애플이 얘기를 하니까 뭐 결국에는 뭐 CPI까지 갖고 오는 거예요. 애플이 가격을 올렸다고 하니까 CPI 전망치가 뭐 점점 높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러면서 치플레이션이라는 세 번째 인플레이션 요인에 시장이 직면해 있다. 굉장히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더라고요. 원래 AI가 인플레이션을 낮춘다라는 그런 계속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가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애플이 가격 스플레이션. 올린다고 하니까 다들 그걸 좀 예민하게 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에버코어에서도 뭐 분명한 신호다, 안 좋은 신호다. JP 모건에서도 가격 인상이 매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도체 주가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애플과 오픈 AI 때문에. 그래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CPI 상승이 다시 나타날 수 있고 거기다가 카시카리 총재가 이 인플레이션 얘기를 또 AI와 연결을 지으면서 그래서 시장이 조금 하락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메모리 반도체가 또 아니나 다를까 최대 위협에 대해서 막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조금 생각했었던 부분인데 이런 M7 기업들 메모리 반도체를 사줘야 되는 기업들이 반도체가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이걸 노출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터보 퀀트를 만든다든지 네. 뭔가 그런 혁신들을 계속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시장 일각에서는 일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메모리 반도체만 무조건 돈 많이 벌어 이것만 계속 갈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것도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과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비중 조절을 좀 생각을 하시는 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반도체가 아예 끝났다 그런 건 아니고 그 안에서 너무 이쪽으로만 맹신하는 것도 저는 좋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애플이 창신 메모리 칩을 구매하기 위해서 정부에 로비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까지 좀 나오거든요. 이게 뭐 성사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중국에서 뭐 판매되는 제품에 한해서 요걸 쓸 네. 수도 있다라든지 지금 뭐 워낙에 관계가 좀 예민하기 때문에 이게 되겠냐, 성사가 되겠냐라는 그쵸. 얘기도 있고요. 근데 뭐 뉴스로 떴으니까 파이낸셜 타임스니까 아예 뭐 공신력이 아예 없는 곳은 아니니까 이런 뉴스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계속 시장은 이 하락 내러티브를 찾더라고요. 네. 온세미컨덕터가 시냅틱스라는 그 피지컬 AI 기업을 인수했는데 온세미컨덕터 주가가 20% 넘게 폭락했거든요. 근데 그럴 일인가 싶어서 쭉 읽어보니까 주식 교환 방식에다가 뭐 이렇게 됐는데 TD 코엔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 온세미컨덕터의 사업이 복잡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틈새 시장 자산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좀 별로다라고 해서 매수해서 홀드로 내리고 115달러에서 110달러로 낮췄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20%를 뺄 일인가? 예, 그 생각이 좀 지금의 들더라고요. 하락은 우리가 이제 올라갈 때도 20% 그쵸. 올라가고 떨어질 예. 때도 뭐 급락하는 게. 그래서 확실히 지금 투자 심리가 별로 좋지는 않구나. 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계속 이쪽을 선택하는 이유는 실적 시즌이 오기 때문이죠. 예, 실적에 대해서 마이크론을 우리가 또 보기도 봤고요. 그래서 EPS 성장은 결국 AI 성장주에서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 시즌 이전에 좀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AI 투자 주체, 돈을 쓰고 있는 주체들과 수혜 기업들과의 이익 모멘텀 차이가 워낙에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이걸 지금 이미 주가가 반영하고 있잖아라고 하면은 뭐 그거는 또 이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15% 급등했던 것으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익 모멘텀 차이가 나고 있어서 선택지는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 SK하이닉스 ADR에 그래서 좀 해줘야 됩니다. 35% 프리미엄 정도를 줘야 된다라는 HSBC의 투자 의견도 나왔을 정도로 상장하기 전부터 미국에서 화제를 뿜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원래 그날이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뭐 낯선 숫자의 투자를 보일 수 천조? 있는 뭐 그 나왔었잖아요. 네. 지난주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낯선 숫자를 보게 될 것이다. 그걸 미국에서도 기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장비주가 가장 상위권에 있거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그래서 장비주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장비주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러게요. 일본 오르고 나오지 미국 않을까요, 오를 좀? 때. 예. 자, 오픈 AI의 IPO 연기가 소프트웨어에는 왜 호재예요? 그러니까 오픈 AI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대형 LLM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다 죽는다고 했는데 IPO 연기된다고.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또 올랐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돈 소싱 해가지고 빨리빨리 발전하면 다른 소프트웨어 네. 기업들은 힘드니까 빨리 죽는데 늦게 죽는다. 모르겠네. 네, 이게 참 어렵죠. 시장을 이해하기가. 뭐 근데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올랐다고 하고. 네. 근데 저는 그것보다 그냥 AI가 계속 발전하면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그쵸. 소프트웨어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좀 올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캔터 피츠제럴드에서도 옥타 목표가를 그래서 좀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클 버리가 팔란티어 공매도 절반을 청산했대요. 뭐 내린 만큼 내린 건가요? 드디어 벌만큼 벌었나 봐요. 그래서 팔란티어가 좀 올라온 것도 있었고. 음. 자, 그리고 스페이스X가 채권 손실이 좀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산업이 무너진 건 아니거든요. 스타링크 모바일 서비스도 출시한다고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7월 7일 나스닥 100에 또 편입이 됩니다. 또 7월에 스페이스X가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데 조금 반등을 해준다면 시장의 유동성 회복 신호라도 볼 수 있겠죠. 이번 주 실적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 나이키와 에어로바이런먼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서 진짜 눈물 찔끔 나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눈물은 아래로 흐르지만 그럴 때 밥숟가락은 위로 올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굳센 다짐을 하곤 하죠. 그래서 이 소울푸드 하나 준비했어요. 이 순댓국이 소울푸드인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저는 이제 순댓국이 나올 때마다 제가 막 되게 찾는 음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순댓국을 제 발로 걸어서 순댓국집에 가서 제 손으로 떠먹어본 기억은 없어요. 근데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순댓국은 또 싫어하는데 순대는 엄청 좋아해요. 동네에 왜 요새 보면 자동차에 순대 이렇게 싣고 다니시면서 지역마다 최고죠. 그거 이제 저희 동네는 일요일에 그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격주로 이제 찾아가서 먹곤 하는데 저는 순대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꽤 맛있네요. 순대도 커요. 순대가 이게 그 토종 순대네요. 찰순대 맞아. 아니고 토종 순대. 이게 비싼 순대잖아요, 이게 더. 저는 이 후추 맛 나는 이 느낌 있잖아요. 순댓국에 후추 맛 나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후추 더 많이 뿌려 드시는 분도 있는데 맛있네. 혹시 뭐 오늘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밥은 드셔야 돼요. 우리가 먹어야 힘을 내고 그래야지 시장의 변동성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찹쌀 순댓국. 찹쌀 순대예요? 이거 다 토종 순대 먹었습니다. 같은데? 응?
다 먹었습니다. 5개는 다 드셨어요? 완뚝. 아, 네, 뚝배기였으면 이제 완뚝 맛있네요, 하신 이거. 건데 오. 요거 4팩에다 한 팩 더 드리는 거 49,800원에 드립니다. 국내산 수제 이화순대 수제입니다. 58년 전통으로 인천의 3대 순댓국. 인천 계신 분도 혹시 요거 아세요? 저는 요거는 사실 제가 브랜드는 잘 몰라서 인천에서 굉장히 유명한 3대 순댓국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총 10인분을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분에 4,000원도 안 하는 가격이고 오늘 명성님이 왜 하얀 티셔츠를 저렇게 덜렁 입고 오셨냐? 그 이유는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아디다스 반팔 3벌. 이거 뭐 해명을 할 수가 없으니 그냥 조용히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채팅을 여러분 이게 적으십니다. 성의 없이 그냥 이렇게 반팔 티셔츠 딱 입고 온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밑에 안 보이는데 아디다스 마크가 심플하게 들어간 블랙과 화이트 그리고 구성 보니까 뭐 화이트를 선택하기도 하고 블랙을 2개 선택하기도 하나 봐요. 1+1+1 기능성 에센셜 프리미엄 반팔 티셔츠 쾌적한 흡습 속건 요거 이제 중요하잖아요. 운동하실 때 입어도 되고 평소에 이제 이너로 입으셔도 되고요. 요 제품을 저희가 3벌에 4만 원대 준비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동일 색상으로도 구입하실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 아래 링크 참조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월간 뉴스레터 박명석 큐레이터와 함께 했고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현 센터장님과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